어 반 제가 이거를 해 보니까 3년 했는데도 여전히 저 자신에게도 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저도 에너지 그게 이제 그쪽 믿음으로 현실이 느껴지니까 에너지를 부정적인 걸 계속 일부러 제가 비우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완전히 행동에 몰입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뤄냈던 2022 년, 2023 년, 2024 년까지 이뤄낸 학원들은 좀 정말로 이제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데 오늘 운전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진짜로 오늘 운전하면서 부모님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와라."고 허락을 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이뤄냈구나. 내가 원하는 삶을.' 원래는 어젯밤에도 강의 있으니까 애들이를 봐야 되는데도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봐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아기를 잘 봐 주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삶을 펼치니까 "아침에 이거 운동 달리기 하고 올게요." 했더니 "몇 시에 올 거야?" 딱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아기들 봐 주시겠다는 그 현실이 제가 생각했던 게 '어 바뀌었네 삶이. 이게 바뀌었네. 원래 그러실 분들은 아닌데.' 이게 진짜로 생각 왜 그 "생각을 조심해라. 이제 현실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실제로 펼쳐진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뭐 입 밖으로 나오고 그 예전에 마가렛 대처 수상이 얘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알아차리시면서 계속 비우시는 과정이랑 책을 아마 초역 부처의 말도 우리가 지금 한 번 봤지만 한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에고의 이 본능의 이 부정적인 에고의 이 고통을 이 뇌를 끊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그 두려움에 있는 그 본능적인 뇌를 에고를 다스리는 건 결국 책을 통해서 나도 내 뇌에 그 알아차리고 내가 비워야 할 거를 계속 꾸준히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초역 부처의 말은 같이 저도 이번에 처음 보는 건데 한 번씩 한 2주 만에 어떤 좀 에너지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좀 내가 생각했던 믿음이나 이런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불안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지 좀 같이 이야기 나눠 볼게요. 네. 끈기 열정님부터 이렇게 돌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 그래도 책을 나눈다 하셔가지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별 특별한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 받은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음. 그냥 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솔직히 그 긍정학원 들어왔을 때보다는 음. 지금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고 음.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네. 잘 안 떠올라서 음. 잘 안 떠올라서 네. 예, 예, 좀 그런 게 아니었나 싶었고 여기 쭉 읽어보면서 음. 집착이라고 네. 하는 부분하고 네. 상대방에 대해서 바라는 부분에 대한 그게 이제 이건 이주가 아니고 그 앞전에 제가 읽었던 부분이 조금 떠오르는데 그런 부분이 네. 이제 읽으면서 떠올랐던 네.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음. 남편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이 너무 무심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툭툭 던지는 말이라든지 해주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음. 거의 뭐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가지고 계속 상처받고 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이제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삶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니까 저희 친정 켈리체 선생님처럼 저희 친정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네, 그러니까 결혼하거나 어쨌든 내 삶이 제일 행복하길 바라는 분이실 텐데 내가 음.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이런 생각에 끊임없이 파고 이제 아, 집적에 대한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고 바라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자꾸 제가 매몰되다 보니까 제 삶이 다 불행해지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괜찮으시겠나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아,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꼬리를 무니까 한편으로, 아, 그래, 남편이 이러이러한 것을 나한테 해준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먼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딱 정해놓고 상대방이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해서, 아, 그러면 상대방이 말로 해준다는 것만 이제 잘 해주면 잘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자라고 생각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훨씬 조금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를 좀 덜 받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딱 나와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한다는 걸 해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이걸 정해놓고, 그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뭐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이, 아, 내가 예전에 느꼈던 부분과 같구나. 그걸 느꼈고, 한없이 내려놔야 된다. 마음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나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긍정 학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제가 북테라피라고 책 읽고 책 나눔에 대해서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오면서 제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어, 조금 좋아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운에 대한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 제 삶이라든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재해석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 되게 상처를 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타격을 탁 입으면서 마음이 탁 가라앉고 부정적인 의식이나 아니면 어떻게 안 좋은 마음이 딱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안 생기는 걸 조금 경험했어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안 생기고, 어,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줬던 거에 대한 그 말에 대한 그 사실 팩트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하지, 그 말에 감정을 담아서 그분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연결고리는 조금 끊긴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나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진짜로 그럼 상황 속의 주인공이 안 되려고 하시는 거네요. 배우자와 이제 상대방과 둘이서 대화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영화의 장면의 액션에 내가 주인공이어서 그 감정이 막 같이 이렇게 빠져들었던 것들을 멀리서 이제 조금 이해하시는 관조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되게 좋은 현상이시고요. 저도 지금 비슷한 끈기 결정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전에 같으면 정말 상처받고 같이 살다 보니까 워낙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도 이해했고 아버지가 그 상황만 모면하면 돼.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하시는 거를 아버지 모르시니까 그때 말할 때만 내가 모면하면 되니까 이 상황만 지나가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는 보통 화내는 사람은 자기가 더 잘 화내는지 이제 못 알아차리는 거거든. 매일 화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좀 터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목소리가 차분해지신 게 에너지가 이 부드러움이 이제 바이브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바이브에 여유가 생긴 게 느껴져요. 제일 처음에 이제 상담 전화 나눴을 때 새벽 때랑 지금은 되게 온화한 에너지가 이렇게 쫙 느껴지셔서 표정도 풀어지셨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사람의 얼굴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내면의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되게 많이 좋아지시고 지금은 예전에는 잘 안 지금은 편안하게 웃으셔서 이게 진짜 이 마음이 이렇게 되는 순간 뭐 끌어당기기 뭐가 돼? 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억지로 막 이렇게 행동하면 억지로 한 만큼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마음을 다 비운 에너지를 비운 상태에서 그냥 마음이 탁 비어진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타격이 딱 와도 그 타격이 오히려 수긍하고 지나가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메커니즘에서는 비우고 계속 흘리고 부정적인 걸 비우면서
가만히 있어도 좋은 에너지가 착 차오르는 이게 이제 2번 끌어당김이 그런 거고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세도나 혁명책이 그런 끌어당김이에요. 이게 약간 동양 철학의 어떤 마음 세팅이긴 하거든요. 서양은 조금 달라요. 무조건 그렇게 믿어라라고 이제 의심 없이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이제 서양인들의 어떤 이제 메커니즘이긴 한데 근데 시크릿 책에 써져 있게 돼요. 아침마다 명상을 꼭 해라. 그리고 원치 않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게 짧은 문장이지만 원치 않는 생각을 하지 마라는 건 결국 부정적인 에너지를 비워라라는 뜻이긴 해서 너무 좋게 변하고 계셔서 상황이 이제 상처를 덜 받게 되신다는 것 자체가 본질에 집중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이 상황에 머물러서 바깥에서 이 상황만 지나가면 돼.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때 나는 음,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음, 그때 그 순간 아마 저희 아버지가 피곤하실 때 자주 이렇게 안 피곤하면 이렇게 딱 에너지가 안 좋게 나오셔서 아 이제 알아차렸어. 피곤하시면 예민하시면 말이 이렇게 나오시는구나. 그래서 그 상황만 지나가면 돼. 컨디션 좋으면 좋은 얘기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져서 또 좋은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학원을 한 가지가 있으시다면 혹시 그것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한 가지 지금 딱 원하시는 학원. 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네, 하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그거 원하는 것만 집중하는 연습을 부정적인 에너지나 특히 사람이 부정적인 때가 진짜 에너지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대부분이. 그래서 근데 은기야 열정님이 진짜 원하는 바람이 뭔지 그 학원 하나만 제가 일부러 다른 학원을 잘 안 보긴 해요. 비교 누군가는 보고도 비교하셔서 밖으로 나가실 못 견디겠다고 하시고 나가신 분이 있으세요. 비교 의식이 너무 올라오신다고 저는 그런 거 안 보는데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 해서 이것도 부정적인 에너지긴 하거든요. 음, 저는 응원하거든요.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런 거, 비교와 열등감 의식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음, 한 장기적으로 가지를 혹시 제일 최종의 목표는 순자산 네 50억 50억 이상 만들. 네, 네. 아 가시죠. 실은 저도 지금 순자산에 50억 50억이 뭐예요? 저는 일단 저도 그 이상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주식으로 일단 10억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을 막 쌓아보자. 일단 1억 쌓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이 생각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면 결국 이루실 거예요. 네. 네, 어떤 자산, 어떤 투자로 순자산을 50억 만들고 싶으세요?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주식밖에 없어가지고, 아, 주식이 오랫동안 하면 36% 오르고요. 부동산은 26%.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복리의 힘이 큰 건 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한 하셔도 지는 되고. 한 3년? 3년, 4년 돼서 제가 저랑 다른 비슷한. 막 유튜브에 네. 나온 사람처럼 확 많이 불어나고 자산이 그건 아닌데, 응. 어쨌든 작년에 처음으로 1억 이상을 딱 만들게 됐어요. 예, 그래 지금 또 하락장이라서 축하드립니다. 수르륵 내렸다가 다시 또 엊그제 한 2, 3일 만에 다시 두루룩 올라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꾸준히 네. 그거랑 비트코인 조금 하고 있는 거. 너무 예, 좋아요. 저는 비트코인 원비트 꼭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비트코인 한 개는 꼭 모으기. 지금 저희 모임에서도 저희는 주식 지금 제 모임은 수요일마다 주식 투자 거의 실행반?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사고 팔고를 대부분 마이너스 하락장일 때 잘 못 사시고 이 평단가 잘 못 낮추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반대로 움직이고 반대로 행동하고 저 같은 경우 이번 달에 200만 원치 더 샀는데 그래도 하락장이어도 계속 사야 된다. 상승장일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락장일 때도 사고 상승장일 때도 사고 그냥 계속 사야 된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그냥 꾸준히 모아서 가는 10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지갑 만드셨어요? 비트코인 지갑.
그냥 너무 어려워가지고 강의를 듣고 전자지갑. 지금 콜드 월렛 연결 안 되는 지갑을 구매를 해놨어요. 구매를 해놨는데 아직 안 아, 그때 만들으라고 했던 거를 듣다가 뭐 다른 일도 있고 처음 딱 접하니까 너무 머리가 막 복잡한 거예요, 선생님.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지갑만 사서 놔두고 음, 있고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있어가지고 그분 책을 샀더니 그 대표님 책을 샀더니 대표님이 또 이제 QR코드를 찍어서 보면은 지갑 만드는 걸 다시 강의를 해주신다고 되어 음,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이제 지갑을 다시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자산 관리소가 다 다른데 저희 모임 계신 중에는 아예 온리 비트코인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아예 온리 코인만 하시는 분? 나이 되게 어리신데 자산관리소에서 그 코인 자산관리 VIP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려서 어린데 몇 억 이상 되게 많이 들고 다니시기는 하지만 어, 하락장에서 이제 아까 떨어지셨잖아요. 근데 전혀 딱 그 요즘에 투자 오래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하락장이니까 이 생각하시죠. 기회가 왔다. 더 살 수 있다.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셔서 지금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아가신다고 하셔서 계속 콜드 원래 해가지고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낯선데 최근에 이제 모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되게 인간은 원래 낯설고 불편한 것들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되게 도전하시고 비트코인 하시고 순자산 50억에 대한 생각의 끈을 어딘가에다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장에 잠들기 전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뭐 모든 숫자를 50으로 만드시던지 비밀번호 뒷자리를 영어랑 뒤에 50자리 만드시던지 이게 뇌를 계속 각인시키는 거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원하시는 거 여기에만 집중하고 어떤 인간관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실패는 당연히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몇 억 실패하신 분도 있고 근데 다시 그냥 가시고 그게 내 그릇에 내 돈에서 얼마를 잃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당연히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운 거 그리고 다시 나아갈 흐름 음, 다시 나아가는 그 흐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7년 동안 실패하신 분도 제가 봤어요. 7년 동안 실패하셔서 부동산 투자 제 강의 들어가 7년 동안 진짜 완전 마이너스 버티다가 터졌을 때 이번에 터지셨다고 하셔서 주식 주식 부동산 투자도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여도 붙들고 견디고 해결해 나가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마이너스 지금 보니까 뭐, 뭐 10억 넘게 20억 그거 다 메꾸셔서 이제 끝내신 거 보면 결국 이걸 다 내가 처리해야 한다는 거에만 생각의 끈을 연결하시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책 보시면서 버티시고 이제 마라톤 그때 많이 나가셨는데 버티셨던 것 같아서 늘 꾸준히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비우는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온리 이거에만 저도 온리 이거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저도 제 순자산에 최근에 제가 순자산이 이제 아파트를 원래 저는 딱 온리 하나 강남 등기치는 거 하나밖에 꿈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갈아탐과 동시에 1년 사이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상급지가 정말 천정부지를 달린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어 26.4억에 샀는데 이제 이거를 어 최근에 매매가가 40억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니 진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서울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느낀 건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만 많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만 많이 하는구나. 나는 이제 여기 말고 어 부동산 말고 이제 주식이나 이 코인 미래에서는 조금 미래 투자 가치 있는 거를 해봐야지 해서 오태민 교수님이라고 비트코인 교수님 계시는데 그거 강의 들어보셔도 좋아요. 오태민 교수님인데 오태민 교수님이 만드신 코인이 있어요. 코인이 에어드랍에서 무료였는데 지금 그게
한 코인당 20 얼마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미래에 정말 그때 그냥 무료로 나눠줬던 코인인데 지금 그게 20 얼마까지 오르는 걸 보고 비트코인도 무료 채굴이었다가 이제 지금 오르는데 자꾸 제가 100만 달러까지 오른다는 얘기를 봐가지고 그게 100만 달러 되기 전에는 한 개를 불편해도 가져가면 좋겠다. 젊으신 분들은 좀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겐 불편하지만. 네, 어쨌든 저희 돈 얘기도 같이 나누는 게 이런 얘기를 불편해하지 않아 하는 게 일단 1번의 우리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저희 동클에서 매일 이런 얘기를 이거 녹화 올리지 말아야겠다. 내분 녹화 너무 돈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올릴까 뭐 여튼 그런 마인드셋이 왜냐면 부의 관심이 걸로 가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걸 못 하세요. 현실에 치여 사시느라고. 그래서 실패를 해도 실패가 아니다. 그런 마인드. 성공으로 가기 위한 당연한 결과값이다. 이렇게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응원합니다. 핑계 열정님 감사합니다. 50억. 네. 다음으로 운주님. 네, 네. 저는 사실 초역 부처의 말보다는 세도나 마음혁명이 훨씬 와닿아가지고, 음, 초역은 지혜님이 올려주시는 책 보고 아침마다, 음, 네, 음, 전 세도나 거기에서 진짜라는 개념이 그냥 지금까지 배운 거 다 포괄하는 단어 같아가지고, 그냥 그 단어를 알게 된 거만으로도 그냥 평소에 계속 그 단어를 떠올리면서, 나에게 진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가고 있고요. 2주 동안 제일 내면 변화가 큰 일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작할 때부터 어, 커피도 끊고요. 그 다음에 빈 시간마다 제가 유튜브나 뭐 핸드폰 검색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원래 집에 와서 애기 볼 때도 그렇고 그걸 다 끊었어요. 다 끊고 음, 왔다 갔다 차 운전할 때 항상 예능 틀어놓고 이제 한 30분, 4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안 보고 그래서 그 일상을 엄청 지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이제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네.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사실 지금 글을 쓰는 건데, 예전에는 그냥 글에 대한 관심 때문에 글을 쓰고 싶다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복직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치이면서, 내가,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내 안에는 소통의 욕구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말보다는 글로 소통을 하는 게 좀 처절하게 나한테 맞구나라는 거를 엄청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는 이 방향이 맞겠다. 이제 글에 대한 욕망을 좀 지피는데 그런 거 좀 많이 쓰고 근데 제가 파고파고 뛰쳐나간 계기가 이제 크리스티님이 그때 수업하라 그래서 그랬나? 전자책 만들고 그때 뛰쳐나갔는데 또 지금 제가 소설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과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불안감이 또 이제 크고 이제 당연히 또 하루하루 그냥 그 생각만으로 조금 긴장되고 그런 하루하루인데 이제는 이제 불안감을 좀 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넘기고 보내고 이런 연습들이 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그러니까 왜 그걸 못했는가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그 질문을 잡고 있었어요. 네, 하지 못했나? 근데 그러니까 불안감을 다루는 힘도 없었지만 제가 저한테 그러니까 자아 효능감 같은 게 너무 없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제 일상을 좀
살뜰하게 돌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아기 낳고 뭐 남들 보기에는 적당히 꾸려가면서 사니까 남들은 제가 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잘 살고 있는데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는 게 제가 집에 뭐 설거지거리가 있고 뭐 빨래가 있고 이렇게 뭐 청소가 있고 이래도 그걸 그냥 외면하고 사실은 당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항상 핸드폰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닥치면 하니까 뭐 일상이 굴러는 가죠. 근데 그걸 항상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나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쌓여 왔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다 놓고 그러니까 지금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다 놓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 삶을 돌보는 일들을 그러니까 청소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그게 거의 이번 주에 그렇게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나는 이제 그래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2주 안에 제가 발견한 변화긴 하지만 이건 한 3년 정도 네 쌓여서 나타난 것 같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짜를 찾으러 가시는 은주님, 참나를 만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진짜 자아. 이게 네. 이제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에서는 참자였나? 네.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참자. 예, 참자를 찾아가시고 이게 이제 참나를 만나시기 위해서인데 은주님의 이 불안감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아주 그 어릴 적부터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해결된 그 불안감 과제가 있는데 저도 있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는 안티프레질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에너지로 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어릴 적 때 워낙 이렇게 그 안티프레질 이제 분노의 에너지, 그다음에 뭐 열등감, 시기, 질투 그런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항상 저는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못한다는 얘기만 듣고 누구는 좋은 대학을 학교가 이제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느낌상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무시를 선생님들한테도 당하는 그런 비교의식 아이들 공부 잘하고 저는 무기력하고 공부도 안 했던 거기서 오는 저 안에 어떤 분노 선생님이 차별당하는 분노 또 하나는 어릴 적 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그 차별받았던 분노 아들 남동생을 더 좋아하고 이런 것들 그게 제 안에 좀 쌓였었었는데 그거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이제 어 대학교 가면서 거의 장학금을 받고 이제 교사를 돼야 되니까 그때도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는 그게 분노 에너지로 저를 엄청 갈아 넣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가 내가 그걸 꼭 합격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 또한 그 분노 에너지를 해서 칭찬받고 싶은 건 왜 그랬냐고 저한테 이게 나공부를 제가 한 3년 동안 이거 왜 해야 되느냐면 결국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나는 되게 착한 어린아이로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착한 어린아이로 이제 아버지 공무원이시니까 저도 공무원의 길을 밟고 성악가로 이제 유학 가는 것도 다 포기하고 집안이 너무 그때 좀 힘들어서 유학 갈 생각도 못 했지만 그런데도 이제 부모님은 전혀 칭찬을 해주지 않는 물론 칭찬해 주는 게 어른들은 그런 거 잘 못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 불안의 그런 에너지 욕구는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떤 아픈 아이? 근데 그래도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되게 기쓰고 나중에 이제 무기력한 거에 벗어나서 공부를 했지만 막상 들어온 어떤 그 보상감의 느낌은 항상 그 되게 허무하게 차 있으니까 제가 다시 또 다시 도전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처음에는 했다가 최근에는 이걸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도 존중받거나 인정받으려고 자꾸 하면 이게 제가 끌려다닌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아서 내가 결국에 어릴 적 때 해결되지 못한 이 감정이 나를 성장시키기는 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로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 에너지로 바꿔 이게 인간이 성장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감사와
이제 시크릿이 그런 긍정의 에너지로 긍정 에너지가 되게 많긴 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혼자 다녔으니까 대학교 때도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 같이 있지만 제가 힘든 얘기를 1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되게 굉장히 좀 멀리서 아이들이 저렇게 놀고 있으면 저 혼자 좀 심각해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매일 즐겁나, 뭐 나는 지금 속이 문드러지는데 이제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뭐 아버지가 뭐 교직 이수를 따라고 하니까 그 한마디를 내가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감정이 결국 아버지에 대한 어떤 큰 사랑이 이제 지금도 이제 얘기하니까 남아 있어서. 근데 요즘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연습을 오히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세도나 형을 보면서 요즘에 더 많이 느낀 게, 자꾸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랑은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받기 위해 자꾸 내가 갈구하다 보면. 인정도 사랑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더 나 스스로 내가 충만해져서 채워지니까 줄 수 있는 사랑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진짜로 저희 아이들이 정말 잘 컸다고 느낀 게, 제가 줄 수 있는 게 감정으로 사랑의 에너지. 엄마가 바빠서 못 봐주면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리고 뭐 서운한 거 있어. 이렇게 감정으로만 저희는 대화를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 괜찮아." 이렇게 "엄마 일하는 거 알고 있어." 엄마 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 내면의 운주님이 불안에 마주할 용기가 아마 그 예전에 엄마와의 그 어떤 대화 속에, 아직 운전님의 그 미해결된 그 엄마랑의 그 아기 임신 얘기가 나 이제 그런 것들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데, 아니, 그거를 이제 과거를 지인이 지우셔야 될 지인이 거예요. 분노로 성장을 예. 했다고 하니까 난 딱 거기에 그게 저는 연결되는 게, 나는 다 포기하는 타입이었거든요. 사랑받기를 다 포기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존재감 다 죽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주변 어떤 것도 그냥 가꾸고 싶지도 않고, 나는 다 포기했는데 어쩌면 지혜님하고 나하고 해결책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 근데 내가 이제 나 그거를 자신을 이제 또 연습하고 바꿔. 맞아요. 있겠죠. 바꿀 수 저도 바꿨으니까 그 그게 저한테는 분노. 뭔가 성취하는 게 이제 좀 됐구나라는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굳이 막 증거를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음, 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나아갈 뿐. 나 스스로 나 존중이 1 순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존중이라는 거는 그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순자산도 50억도 나 스스로의 만족이지 누군가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 때 내가 더 일으킬 수 있고 더 좀 독립적인 자립적인 심리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돈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자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제 부동산 엄마와의 어떤 어릴 적부터 그 돈에 대한 결핍이 스스로가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뭐,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바라본 어떤 어 제가 살아온 세계들이 이제 부자 친구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부자 친구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제 타워팰리스 사는 친구는 아니면 이제 그 옆에 노곡동 사는 친구들 대학교 때 보면서 왜 나는 없지? 뭐 이렇게 이런 결핍이, 나도 저만큼 갖고 싶은데 저 많은 아파트들 중에 왜 나는 강남 아파트가 없지? 뭐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어떤 그 에너지가 이제 저를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오게 했고, 그치만 어느 순간 글 쓰면서 제가 제 에너지를 알아차린 거예요. '나는 전부 다 안티프레질로 성장하려고 했구나.' 근데 그래서 제가 몸이 그때 약간 갑상선에 혹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음. 이게 암은 아닌데 이게 부정적인 에너지라면 내 몸 안에 이렇게, 그리고 난소에도 생기는데 이게 안 좋게 에너지를 자꾸 내 몸 안에 자꾸 이렇게 쌓이니까, 또 최근에는 아픈 생각을 1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니까 그냥 이제는 진짜로 오늘 아침도 너무 기분 좋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결혼하면서 진짜 인간 된 것 같긴 해요. 이제 덕을 쌓는 게 뭔지 깨닫고 남편에게 덕을 줘야 하고 부모님에게 또 덕을 쌓아가는 성숙한 어른이 돼 가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건 내가 돈을 버는 힘이 있어야 심리적 누군가로부터 의지하지 않는 실은 저는 어 남편으로부터도 약간 좀 독립적이고 싶은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어서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아이러니하게 남편이 더 저를 좋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게 무슨 끌어당김인지 제가 오히려 저로서 일어서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오히려 그걸 또 좋게 봐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은조님 아까 글에 대한 욕망이 이제 말보다 소통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끌어당기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말보다 글로 소통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하는 생각으로 플로가 있는데 소통 은조님 되게 잘하세요. 저희 모임에 와보셨잖아요. 은조님은 소통 잘하시고 제가 바라봤을 때 은조님은 소통의 여왕이고 사람들 챙김의 여왕 그런 분 아니시고 그리고 그 공무원 그분들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근데 스스로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만드신 것 같아서 어 불안하신 것도 마주하시는 용기를 가지신 거에 대해 일상을 지루하게 만드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계속 그 글쓰기를 내가 미완성이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년에 또 있으니까 내년을 위해 지금부터 다시 글을 좀 써봐야지 이렇게. 내년에 또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글을 쓰려고 할까? 소통이 꼭 글쓰기가 소통만이 아니라 아니면 은주님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글귀 보셨지만 나의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할 때 나의 마음은 가벼워지지만 그걸 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그런 글을 적어보시는 것도 저도 제가 되게 솔직한 글을 그렇게 적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글을 적잖아요. 제 주변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운조님의 그런 내면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그냥 솔직하게 풀어서 쓰셔보시는 것도 저는 오히려 더 내면 아이 치유가 되시리라 생각해요. 왜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끊임없이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굳이 죽었다 깨어나도 글쓰기여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네 이랬거든요. 네, 왜냐면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해서 글로 쓰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제 제가 알았거든요. 나를 알아가는 수단의 거울이 글쓰기였다. 운조님 왜 글을 써야 하는지 조금 더 분명한 글을 남기시면 어, 아마 성장하시지 않을까. 또 하나는 네. 글쓰기 말고 글로 아마 돈 버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도 이게 생각이 이제 흑여자님은 딱 자산 상승 딱 이렇게 있으셨는데 운조님은 지금 글쓰기 딱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 더 저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운조님도 그 생각의 흐름을 좋아하는 일로 돈 벌 수 있다. 있다. 좋아하는 일로 돈 벌 수 있는 삶이 펼쳐진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재테크 자산으로만도 얘기를 하지만 전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고도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다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글쓰기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이 믿음을 같이 가시고 투자도 내가 게으르게 관심이 생기시면 투자보다 이렇게 가실 줄 알거든요. 나는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이다. 투자가 두려우시다면. 제가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 투자가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한 주 자기 그릇 안에서 하시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에 있음을 계속 모을 수 있다. 10만 원부터 모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제가. 한 달에 10만 원 모으세요. 한 번도 못 모으셨으면 돈 모으는 연습 계속 하시고 그래서 1억을 나 스스로 한번 저는 약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승기 열정님은 이번에 주식으로 1억 따셨다니까
저도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조님도 1억을 쌓아보시는 경험을 1,000만 원, 첫 해 때는 500만 원, 너무 힘들면 500만 원만 쌓자. 이렇게. 한 달에 안 되면 10만 원씩 쌓아보자. 이렇게 아주 작은 내 그릇을 점점 키워가는 연습을 같이 하시면 좋겠다. 소수자 알겠습니다. 투자가 너무 좋게 5천 원, 1만 원, 7천 원 이렇게 자기 돈 있는 반찬값 살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 그게 10년이 지나면 복리임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이번에 그 어떤 김한규 대표님이 이제 투자하시는 것도 봤지만 음, 뭐 나오전에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보셔도 그 앞에 이렇게 그 청소부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냥 계속 돈을 모아 쌓아갔더니 나중에 그 전부 돈을 이제 병원에 기증했거든요. 재단에. 병원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일반 사람인데 그냥 계속 쌓아서 모아가는 경험을 진짜 해보면 돈의 힘을 느끼니까 그 에너지는 돈에 갖고 있는 힘의 에너지는 또 남다르니까 같이 그것도 해보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나의 자아와 저도 쓰는 사람이라서 저는 아예 정체성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쓰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네, 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마음새님 지금 어제 저희 학원 얘기도 같이 했었었는데 한번 같이 이어서 오늘 하루 네. 일하다 보시니까 어떠신지. 저는 이제 학원을 하면서 좀 많이 생각이 네.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막 글을 쓰면서 나는 왜 이러지? 좀 내 마음을 분석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막 계속 이렇게 파고드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내가 이 학원을 쓰면서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지를 몰랐는데 많았구나. 그리고 이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전환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았었구나. 그걸 좀 알게 됐고요. 학원을 쓰면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이제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고요. 다른 분의 학원을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운조님의 학원을 봤는데 나는 나에게 무한으로 칭찬한다. 이 말이 너무,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99%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1% 있죠.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게 현실적이지도 않고 이거 망상인데 거기 꽂히면 계속 좀 이렇게 그게 빠져드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뭘 할 때 조금 잘하면 그래, 나 멈추고 이제 무한으로 나를 칭찬해야지. 그래, 너 그랬지? 옛날에는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랬는데 지금은 너 잘했어. 너 그거 해냈구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굉장히 조금 많이 가벼워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 거.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받는 걸 좀 잘 못하고 주는 것만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당당하게 좀 요구를 하는 이제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강의료를 주면, 네, 뭐 적게 주면,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보통 그냥 그게 맞춰서 강의는 했는데, 이제 조율할 때가 있잖아요. 강의료를. 뭐, 이 정도 괜찮아요. 이러면,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또 공주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강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공주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잖아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25만 원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경험 삼아 그래도 블로그로 돌았으니까 새로운 경험이니까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비 빼고 못 빼고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료가 조금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30만 원까지 맞춰주는데 괜찮으냐. 근데 그것도 조금 적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교통비나 이런 걸 넣어서 39만 원을 맞춰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조율하면서, 그래, 나는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그냥 25만 원에 저는 멈췄는데, 39만 원까지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래,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게 또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뭐,
학원을 하면서 조금 생각이 조금 많이 좀 약간 이렇게 바뀐 게 저는 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셨는데요. 가치를 높이셨잖아요. 네네. 이거는 생각이 진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내 가치는 25만 원이 아니라 내 가치는 39만 원까지 35만 원 정도의 이상은 받아야 될 가치가 있어. 39만 원이야. 그 정도 지방을 내려가려면. 네. 그거에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충분한 물을 엄청 많이 주셨네요. 그거는 아무나 못해요. 근데 제가 제 남편이 항상 네. 그랬어요. 너는 80만 원의 일을 하면서 200만 원치의 일을 계속 한다고. 그 옛날에 이제 그 센터에서 그 상담료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담료가 15,000원에서 2만 원이었어요. 공공기관은 좀 낮거든요. 근데 너는 2만 원치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제 파트를 할 때 8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 한 달에. 너는 8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왜 200만 원 넘치 일을 하면서 맨날 허우거리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돈만큼만 내라. 남편이 맨날 그랬어요. 그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항상 저보고 너는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한다. 그 돈만큼만 내라.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걸 뭐 따져야 돼? 뭐 그냥 이제 뭐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하다가 보면 또 뭐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오겠지. 그냥 그런 돈에 대한 개념이 제가 좀 약간 없고요. 그냥 하면 뭔가 열심히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집에 오면 많이 지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 네. 제 생각인데요. 그게 저는 이제 사부님 말씀보다는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공무원으로 이제 180만 원인데 저는 "나는 500만 원치의 일을 하고 왔어."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일을 많이 하고 오면. 이제 교장 이제 신규 교사인데 200만 원 정도의 월급밖에 못 받고 이제 190만 원 이렇게 세금 다 하면 그럼 교사 때도 나는 교장 선생님 월급 제가 일을 진짜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 남편이랑 비슷한 말씀하신 저희 남편은 그것밖에 안 주고 그거보다 월급만큼만 해야지. 근데 저는 저는 원래 뭐 꿈이 이제 좀 그 방학사나 이제 관리사나 교육부 쪽을 좀 계속 승진할 욕구가 있어서 나는 이미 월 1,000만 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한 1억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셔도 60세 60세 되셔야 1억 받으시는 것 같은데 나 스스로 가치를 생각하고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예를 들자면 이것도 모임이지만 저 스스로는 마음가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을 바꾸는 사람을 바꾸는 어떤 직업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데 내 직업이 언젠가 돈으로 인정받는 날은 저는 올 거라는 음, 믿음이 이 음, 가치가 이게 이제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이 무료부터 막 갈고 닦아서 저도 상담 사례를 계속 제가 올리는 건 제가 데이터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내가 올리는 방법은 내가 직접 사람을 성장시켜 주면서 그 가치를 높이고 또 나 스스로 그 월급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이 월급에 세팅돼 있잖아요. 월급에 세팅하시지 마시고 나 스스로의 몸값을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자기 몸값을 1조의 가치가 있는 나는 내 인생은 1조 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거기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무한하게 어떤 존재로서 태어났지만 한계를 항상 긋고 산다고. 근데 저는 제가 돈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95%잖아요. 양자역학적으로. 제가 믿는 믿음은 지금 제가 보이지 않는 돈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청소년 마음새님도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받으셨지만 보이지 않는 돈이 지금 되게 많이 쌓여 있고 그걸 이제 받으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일을 많이 안 하셨더라면 지금 그거 못 받으실지도 몰라요. 내가 그만큼의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 있고 내 노하우가 지금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정도 받을 자격이 있다 스스로가 있으신 거라서 저는 그 일을 해오신 가치를 오늘부터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일했던 것들이 열심히 했던 것들이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말라고도 제 켈리체 회장님이 얘기는 했거든요. 김승우 회장님 책에도 있어요. 농사를 새벽 밥부터 나가서 뭐 아침 이제 새벽 6시부터 나가서 밤 6시까지 했지만 나보다 돈 많이 벌지 못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서로 자본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치는 월급은 한정돼 있지만 그 일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내 가치가 좀 상승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제가 평교사인데 지금도 이 모임을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히 잘 이렇게 정말 쉬지 않고 스무스하게 이어갔던 거는 학교에서 그만큼 되게 많은 일들을 주도하고 되게 많은 일들을 막 이렇게 많이 혼나가면서도 진짜 많이 혼나고 많이 이제 그런 우리가 시행착오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겪다 보니까 여기서 블로그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뭐라 그러지?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할 수 있는 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멀티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항상 해왔던 어떤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건 다 쓸모가 있고 직장에서 하는 일도 내가 되게 얼마만큼 딥하게 하느냐가 사회 밖으로 나왔을 때 캐리지 회장님 그러잖아요. 어떤 영역에서든 그 일이 180만 원 월급에도 내가 거기서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라. 제가 음. 그런 마인드가 이제 존 아사라프의 부회답에도 써 있긴 해요. 내가 신발끈을 매서 묶는 어떤 플라스틱 그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장인이든 구두 닦기든 그 일에 내가 최고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건 결국 음. 투자나 세상 밖에 나서도 내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셨던 게 저는 가치 있는 행위였다. 예, 가치 있는 행위였다. 근데 최근에 제가 만나는 분들은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면서 월급 받는 분들하고는 생각의 흐름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백만 원의 월급이 아니에요, 이분들. 단위가 천 단위 이상이에요, 무조건. 아니면 억 단위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생각했더니 시작이 월급 생활 시작이 아닌 거예요. 고정적인 월급에 우리가 뇌가 세뇌당하고 있었던 거고 이분들은 애초부터 장사를 시작하시니까 월급을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몇백만 원 월급은 택도 없다 나는. 그래서 내 주변에 이제 월급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항상 많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이분들 생각 흐름은 월급이란 개념이 없고 내 수익의 이게 천 단위부터가 세팅이 돼 있구나 생각이. 월급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20대부터 장사하신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월급을 받았다면 이 월급에 내 몸값을 절대 한정 지으시지 마시라고요. 이게 제가 깨달은 어떤 최근 돈끄름 모임이랑 제가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10년 정도 일할 때도 내 몸값은 월급에 맞추지 않는다. 나 스스로가 준비된 어떤 길을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음. 이게 분명히 반드시 어딘가에 쓸모가 있다는 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그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도망가지 않고 일단은 내가 리드한다. 어린데 왜 자꾸 나대 막 이러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앞으로 청소년 마음쌤님은 계속 그런 가치가 이제 인정받는 시기가 오신 것 같아요. 계속 근데 근데 예, 월급을. 근데 네. 예전에는 이제 그 생각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흐르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받고 제가 많이 받고 있더라고. 받는 거를 조금 나는 왜 주기만 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또 많이 받고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이 약간 부정적에 꽂혀 있으니까 거기 좀 에너지가 다 빠지고 나니까 내가 뭘 받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걸 좀 인식을 좀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빠지니까, 아, 정말 많이 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대로 좀 괜찮은 게 너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제가 또 뭐, 그, 돈이나 이런 계산을 좀 사실은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발이 많이 필요한데, 집을 내가 사겠다고 이렇게 상급지에 사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일을 하고 뭘 하다 보면 계산도 잘 되지 않고요. 약간 좀 그런 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네네. 팁 하나 드리자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아파트를 이미 찍어놨어요. 그냥 동탄에 사시잖아요. 그럼 그 동네를 그냥 둘러보세요.
산책하듯이 아파트를 산책하듯이 그냥 산책하듯이 제가 제 주특기가 이제 앞 동네를 산책하듯이 돌아보는데 돌아보면서 저는 어떻게 또 보냐면 이 아파트 저 아파트에 저 몇 층에 저 뷰가 보이는 그 뷰까지도 이제 상상을 해서 내가 예전에 제가 예전 2017년에 아파트 샀을 때 집 앞에 있는 아파트를 꼭 사고 싶었는데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소장님한테 항상 그랬어요. 214동, 215동에 저기 한 10몇 층까지 올라오는 혹시 이게 올라오면 제가 살 테니까 알려주세요 했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도 안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지는 거가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그때 2017년에 자산 상승이 갑자기 이제 문 정권으로 바뀌면서 하는데 저는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면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3일 날 왔잖아요. 그냥 지금 아파트를 이제 퇴근하시고 한 바퀴 둘러보시면서 나는 어떤 아파트 그리고 부동산을 가세요. 내 물건을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짜리 이게 있는데 어디로 상급지로 부동산 소장님은 자기 동네 되게 잘 아시거든요. 내가 얼마짜리 상급지로 좀 갈아타고 싶은데 심지어 대출도 알아봐 주세요. 대출 상담사도 알아봐 주시고 예, 누구랑 연결도 시켜주시고 그래요. 저는 이제 대출 상담사도 이번에 갈아탈 때도 대출 상담사도 연결해 주시고 해가지고 엄청 친절해요 또. 그리고 나에 맞는 대출도 알아봐 주고 사이즈도 딱 맞게 해주셔서 그 대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원하는 거. 이게 이제 김승호 회장님 수업을 들으러 새벽에 석촌호수 가서 얘기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레스토랑 갖고 싶냐는 거예요. 석촌호수에서. 네? 네. 내가 만약에 저걸 갖고 싶다면 저기를 일단 회장님은 그게 늘 행위가 있어요. 저기 오줌을 싼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갖고 싶으면. 그 다음에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생각을 계속 총동원해서 그럼 저절로 사람과 물질과 자원들이 생기는데 일단 내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뭐를 매장을 들어가서 테이블을 보고 사장을 만나보고 직원을 만나보고 음식을 먹어보고 해서 내가 이걸 갖고 싶은지 안 갖고 싶은지를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마음쌤님도 동탄 아파트 내 주변에 갈아타고 싶은 것을 보셔야 돼요. 이제 행위를 내가 갖고 싶은 아파트를 하나를 딱 선점을 하셔서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을 퇴근하시고 찾아가셔서 주말에 이럴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서 집을 좀 구경하러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 보러 어차피 난 갈아탈 거고 여기 있는 걸 얼마짜리로 갈아탈 건데 조금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보셔야 돼. 역하고 가까운지 이 아파트에 살면 내가 다니는 역하고 가까운지 그다음에 자녀분들은 다 키우셨으니까 꼭 초품화는 아니어도 되지만 역세권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가까운지 요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청소년 마음사님은요. 대중교통과 가장 가까운 그 직주근접인지 뭐 이런 거 아주 가까운지 그게 가격은 제일 높지만 그리고 여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많은지 이런 거 위주로 보셔도 되면 조금 더 그리고 뭐 녹지가 뭐 뷰가 좋은지 가서 뷰도 보시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집이 들어오면 생각이 딱 어떻게 해야 이 집을 살 수 있지?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지금부터 해보시면 네, 어떨까. 제가 찍어놓은 아파트도 있고 다 봐놓고 있는데 현실적인 요건 있잖아요. 현실적인 뭐 대출을 해서 그 대출에 대한 부담스러움 이런 게 조금 이게 자꾸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네. 예.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릴까요? 여기다 오늘도 아까 아침 새벽에 혼자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과 부자의 특징이 뭐냐. 가난한 사람은 월급을 가지고 청구서를 낼 생각만 한다. 근데 중산층인 사람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신뢰와 신용에 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한다. 부자들은 대출을 가지고 부를 일으킬 생각을 한다는 어떤 되게 짧은 영상을 봤는데 저도 최근에 대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돈도 좀 비싸게 주고 받았는데 확실히 그 확실히 그거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대출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뛰어넘는 것이 부자들이 전 세계의 1% 부자가 96%의 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전 세계의 1% 워렌 버핏 오늘 아까도 워렌 버핏이 아주 쇼스로 얘기한 것도 지금 몇 개를 아까도 이제 아침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정말 중요한 마인드셋 같은 거나 이제 부에 관한 거를 관점을 되게 많이 바꾸려고 보는데 전 세계의 1%가 가져가는 돈의 숫자가 지금 더 많아졌대요. 왜냐? 레버리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니까. 매도하실 때 가격을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가 감당할 이걸 사고 싶으면 또 그거를 내가 감당을 어떻게 또 그 그릇이 또 채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저도 이번에 어떻게 이사 가서 가산 상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린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대출을 얼마 받아야 되냐면 7억, 8억 이상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10억 가까이를. 어쩌면 많이 받으면 10억인데 지금 7, 8억은 일단 받겠다는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새 아파트에 갈아타시게 해드리려고 집 앞에 새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야 6억 대출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지금 돈을 안 버시니까 연금으로만 사시니까 야 그 300만 원 내가 대출 낼 돈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거야. 내가 부모님을 위해 300만 원을 낼 수 있는 어떤 딸이 되면 좋겠다. 이제 생각이 바뀌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 300만 원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 하고 살았네. 너무 약간 이제 그래서 엄마가 너나 잘해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내가 돈을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또 돈을 버는 방법이 생각나요. 저도 저도 주식 작년에 제가 주식으로 미국 주식으로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타 주식 2022년에 메타 주식 한 개, 두 개 샀던 게 작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더 많이 넣었던 게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1200만 원, 1267만 원 정도를 벌었거든요.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냥. 왜냐면 매도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 돈을 200만 원 정도 해서 1000만 원 불린 거거든요. 계속 모아가지고. 이게 해봐야 아는 거고, 지금 한국 주식장으로 돈을 다 옮겼는데, 지금 이게 거의 한 3천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이게 2년 정도 만에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왜냐면 모든 부동산에다 돈을 다 들여넣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시작한 거지만 이제 다음 단계 머릿속으로 5천만 원 채워야지 뭐 이렇게 5천만 원 채워야지 이거를 주식으로 불려봐야지 하락장이어도 견뎌보고 이제 계속 나아가야지 5천만 원 될 때까지 이제 풀지 말아야지 이런 그게 이게 더 벌 수 있는 상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쌓아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돈도 대출 300만 원 갚을 수 있는 나야. 왜? 그만큼 뭐 돈이 모이니까 아마 대출 아마 2, 3억 정도만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쌤님? 저는 이제 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은 아파트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조금 더 뭐 한 3억 정도의 대출이면 150만 원 정도의 이제 이자값을 내가 낼 수 있으면 가족분들하고 이제 분담해서 내는 거니까 그 정도는 나가는 거 아무렇지 않은 경험을 하시면 나중에 집값은 결국 또 오르니까. 좋은 집을 사시면 자산은 올라가니까 네, 한번 그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쉬운 게 동네 갈아타는 것 같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내가 살던 동네를 갈아타는 건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이미 눈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동네 집값은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저는 네.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도 되게 가치 있어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사람들이 얼죽신이라고 해서 얼어죽어네. 신축 아파트를 내가 조금 무리가 된다 하지만 상승률에서는 정말 구축 아파트보다 훨씬 높아요. 만약에 그게 어, 역하고 가깝고 그리고 뭐 새로 지어지고 신설되고 초등학교가 품어지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입지가 좋으면 신설 아파트는 정말로 그리고 단지 규모도 크고 그러면 정말로
가치가 있다. 내가 동네 살던 아파트 중에서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오래 살던 지역이니까. 이제 그쪽으로도 생각을 하루에 이제 30분씩 그 집에 대한 아파트를 음, 좀 돌아보시고 음, 대출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대출도 잘 돼 있어요.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죠. 음, 네, 그러니까 그 이자 값을 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비워보시면 좋겠다. 음, 그 경험을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 비우는 훈련에서 좀 돈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돈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마음수님이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나 스스로 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는데 이거를 제 모임에서 깨달으신 분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특히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았구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왜냐면 몰랐으니까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돈을 어떻게든 돈에 대한 돈이라는 그 두려움을 이제 마주할 용기, 음,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해 봐야 돼. 저는 투자는 다 경험 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잖아요. 모든 투자는 경험이고 또 경험이고 경험이다. 경험을 해봐야 한다. 음,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다 쌓이고 쌓이는 거다. 네. 음, 그리고 실패를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털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아, 이 투자는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공하는 투자 방법을 가는 거구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 만나서 7년 동안 너무 힘드셨다. 투자자로 살아가는 중에도 이렇게 힘드셨다고? 그걸 다 감당을 어떻게, 그 그릇을 감당을 해보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가 주식 마이너스인데 이제 몇백만 원이지만 누군가 몇백만 원으로 막 힘들어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근데 저는 만약에 투자금이 높아져요. 억대예요? 그러면 그게 따지면 천만 원이 몇천만 원 이상의 하락장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인드 세팅을 미리 해놓는 것 같아요. 억대가 올라가면 몇천만 원이 마이너스인데 최근에 이제 제 모임 계신 분이 이제 그 코인 오랫동안 하신 분이 몇 억이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네, 그거는 저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돈은 지금 제가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니까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그 돈은 내 일부, 내 삶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 돈이 지금 당장 내가 쓸 돈은 아니니까 내 생활에서 여유 자금으로 내가 월급 받으면 생활할 돈이 있고 이거 정말 내가 자산으로 모아서 상승시킬 돈이라서 내 돈을 분리하셨더라고요. 감정 분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집값은 갈아타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려요. 예. 그쪽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오르니까. 그리고 초록부처의 말이 좋은 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되게 많이 비워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자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시크릿을 하시게 되면 이제 창조적인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계속 비우는 거였고, 이제 계속 비우다가 아마 6월부터 이제 시크릿을 가게 되면 이제 블링블링한 생각들이 막 영롱하게 떠오르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시는 분은 저희 그 100번 쓰기 방의 이제 대표 사장님? 그분이 이제 이커머스로 100일 동안 월 매출 1억을 번다라고 하셨는데 100일 때는 진짜 1억을 결국 시크릿을 딥하게 파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시크릿 보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냥 시크릿의 말을 1도 의심 안 하고 다 믿었대요. 생각이 예전에는 끌어당김 할 때는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겼다고 알아차리셨고 근데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기면 그게 오고 원치 않은 걸 끌어당겼다는 것도 알게 되시면서 내가 진짜 이제 원하는 거를 온전히 믿고 특히 그 돈의 비밀에 관련된 거를 좀 많이 공부하셨더라고요. 그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셨다고 하셔서 한번 그 돈의 비밀 시크릿의 돈의 비밀 파트를 반복에 반복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에 반복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오늘 이렇게 또 여기 아침에 오면서 현실이 생각일로 펼쳐지는 삶으로 확언을 하고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되게 오늘 또 좋은 좀 생각이 흐름이 플로우가 생기셨나요? 예. 그래서 이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나폴레옹 힐, 데일 카네기처럼 가는 거고요. 부자는 소수다 결국. 부를 가져가는 사람은 1%다. 그래서 우리는 1%의 이 선언도 좋고 우리는 1%의 생각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현실로 창조하는 사람이다. 부를 창조한다.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생각의 힘을 끈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잠깐 이거 캡처 하나만 이렇게 사진으로 해도 될까요? 오늘은 달리기 하고 와서 오늘 지난주 거 학원이랑 이번 주 학원 내용 올려야겠다. 제가 학원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모임을 하고 나면은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진이 왜 안 나오지, 제게? 안 나오네요. 혹시 캡, 캡처 하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 얼굴 안 나오죠? 갑자기 얼굴이 안 나오는데 안타깝네요. 아까는 제가 뭔가 네. 그래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네, 됐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학원 선원 식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부터는 이 생각도 했어요. 우리 어차피 책을 계속 같이 보니까 책 한 권을 이미 선물로 주고 시작할까 제가 이 생각도 했거든요. 선물로 드리고 시작할까? 다음번 학원할 때는 조금 나폴레옹 원조급 가보는 것도 나폴레옹 혹시 생각하라 부자 되라 보셨어요? 핑크 잉크. 음. 저는 그거 한 100번 봐도 책등 찢어지게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부자가 돼야 되니까 그냥 제가 기부를 그동안 많이 해오긴 했는데 근데 우리 모임 계신 학원 선원분에게 책도 드리면 노트를 드릴까 하다가 그냥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책 하나를 드리고 같이 가자. 이것도 5만 원 하지만 이제 이것도 하고 책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 어떠세요? 저희는 좋죠. 저희는 좋죠. 주시다는데. 네. 그냥 카톡으로 책 선물하기가 되니까 예. 대신에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제가 반복적으로 한 번 더 그런 책을 만약에 받으셨으면은 그냥 예. 갖고 계시면은 그냥 기부로 돌리셔도 되고 갖고 계시면 근데 없으시면 제가 더 드리고 아니면 학원 노트도 생각하는데 두 개 다 생각하기는 어렵고 노트도 지금 보고도 있는데 일단은 책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일단 그 생각은 했어요. 더 좋은 건 책이다. 그래서 저는 김소 회장님이 35년 했으니까 일단 나는 10년 간다. 35년 저도 하고 싶고 세도나가 형무형에 나오시는 리차드 브랜슨인가? 그분이 42년 하셨더라고요. 이게 세도나 혁명을 42년 했고 너무 재미난 게 하나 알려드리면 나윤서님 계시는데 나윤서님이 찍은 그 사진이 세도나에서 찍은 사진이 대표 프로필 사진이래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는데 제가 세도나 얘기할 때마다 소름 돋는다고 그래서 제가 세도나 한번 갔다 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밀리의 서재가 있으시면 세도나 마음혁명에서 지금 딱 초역 부처의 마을이랑 비슷해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고 더 사랑을 주는 연습을 많이 해라. 내가 그 연습을 거기서 결국 거긴 부처 얘기랑 그 크리스찬 얘기 두 개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가보셔도 좋겠다 생각 들고요. 오늘 행복하고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 에너지를 나의 돈이 지금 미래의 나의 돈이 나에게 있어 들어왔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